KPMG의 이희정 파트너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주제는 RPA와 함께하는 업무 혁신, 현 주소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는 소개를 말씀을 올리면 원래는 RPA를 하진 않았었고 약 한 10년 정도 리스크 관리 쪽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업무를 지금은 전향을 해서 이쪽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 오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RPA 시장의 현 주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RPA 기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직 내공은 높지 않지만 약 한 3년 정도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RPA 업무를 짧게는 한 6개월 이내, 길게는 한 3년, 2, 3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RPA라고 하는 것에 이제 화두가 나온 게 2016년도 중후반 정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회사에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보시기에 좌측편 보면 약 한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 RPA에 관련된 아젠다들이 지금 릴리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RP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서의 일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RPA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우측 측면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보통 주로 이제 외국산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그 다음에 블루프리즘 이런 테크놀로지 제품들이 주로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 엔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10여 개 정도의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가 잘 모르는 툴들도 있고 잘 알려진 툴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약 한 4년 전에 비해 봐서 만으로 한 3년 정도 전에 비해 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RPA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처럼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런 솔루션 테크놀로지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마켓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으셨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기술 발전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좌측편이 RPA 테크놀로지사, 즉 이제 솔루션이나 또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각 고객사 또는 자사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RPA 기능에 대한 고도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사 또는 국내에 있는 RP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괄목할 만한 것은 보시기에 좌측편 보면은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사점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저희 보통 과거에 이제 BI 툴이라고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RPA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프로세스를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다큐멘테이션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다큐멘테이션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측면들, 이것도 역시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들은 대부분 지금 릴리즈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터 비저닝들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RPA 포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 사이트에서 포탈을 구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고, 오늘 발표에서도 아마 후반 쪽에 아마 이쪽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RPA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소통하고, 즉 과제를 제안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뭐 사례들을 공유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면은 약간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랬을 때 보면은 가장 보시기에 좌측편 테크놀로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계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이제 오픈 소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붕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초에는 대부분 RPA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 분들이 이렇게 주로 리드를 하다가 지금 글로벌 프로덕트들의 경우에는 RPA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과거의 BPM 솔루션사들도 이 마켓에 뛰어들어서 이제는 서로 간에 이게 RPA 기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실제 OS에 내장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뉴스에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아직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RPA 오픈소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검색 엔진을 찾아보시면 한 2개 정도가 되게 플레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개발 회사가 검색 엔진에 한번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한 20개 정도가 일단 목록에 쭉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개발 회사 측면에서도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솔루션이나 이제 개발 사이드였다면, 제가 소속된 회사 같은 경우에 사이드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업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개발에 관련된 설계를 했다면 지금 그런 영역들은 대부분 개발 회사로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 본연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 산업에서의 고민이고, 그쪽에서의 주로 하는 고민들은 크게 보면은 이제 2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 측면, 즉 어떻게 하면은 프로세스를 회사에 최적화할까. 요즘에 이제 화두가 살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한 3월 정도에 공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데가 나타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고가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재편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저희가 쫓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 팀원들이 쫓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회사들은 대부분 많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여러 회사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측면에서 조금 아래쪽 보시면 가장 이거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RPA를 한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는 2년 하다 보면 RPA 끝난 건가? 이런 화두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이나 아니면 관리자로부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그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분들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사에 계신 그런 임직원 구성원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거부감을 갖지 않고 어떻게 경험들을 가져가면서 본인의 업무를 재편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 오브 X 기술이라고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RPA 넥스트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퓨처 오브 X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밑에도 나오는데요. 퓨처 오브 HR 프로세스의 퓨처는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화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영역들이 퓨처 오브 HR, 퓨처 오브 IT, 퓨처 오브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로봇들을 이렇게 단위 만들었다면 지금 일부분은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만드는 그런 퓨처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4년 전에 발표된 저희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이건 사실 작년에도 공유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4년 전에 말했던 이야기들이 과연 거짓은 없었고 약간 버블은 없었는지 한번 봤는데요.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지금 현재 이제 클래스 1, 보통 이제 룰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금은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프로세스가 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모방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일부의 그런 회사들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학습 기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뎁스가 또는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갭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는 지금 현재 클래스 2에 진입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하고 전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커그니티브, 저희가 보통 이제 인지라고 하죠. 사실은 저희도 저 단어를 열심히 가끔씩 사용하기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아직 커그니티브로 가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검색 엔진도 한번 찾아보고 외국 검색 엔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로 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라 가트너라고 하는 그런 연구 기관을 많이 원용을 하시죠. 그 회사가 보면은 가트너 탑 10 스트래티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 엔진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2015년도부터 이렇게 쭉 봤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RPA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가트너의 탑10 스트래티지 테크놀로지에 이제 RPA라는 단어는 없었고 유사 성격의 단어들로 대부분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은 RPA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지역적인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참고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는 가트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고 예를 들면 포레스토라든지 이런 각각의 기관들은 용어가 달리 어쨌든 초자동화라는 표현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 초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시면은 보시기에 우측 측면인데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AI 그리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RPA와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IT 전산 개발을 해서 자동화한다. 이것도 여기에서는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적인 갭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을 약간 설명한 자료가 보시기에 우측의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The Path to Hyper Automation이라고 하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초에는 태스크 오토메이션, 그래서 심플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시기에 우측 측면이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써놨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IBPMS라고 써있습니다. I는 다 상상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인텔리전트라는 단어. BPMS는 저희가 과거 2000년도 초반 BPM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로서 많이 널리 알려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은 저쪽 BPM 사이드에서도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구글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BPM 툴들이 얼마만큼 발전됐는지를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가상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집에서 홈오피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집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약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걸 통해서 저런 BPM 툴들이 지금 자동화 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 시리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 오브 뭐, 파이낸스, IT, HR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모듈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보시기 아래 측면 보시면은 이제 대화형 UX라고 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올해 또는 지금 열심히들 이제 기술을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RPA가 RPA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유저들의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높여서 이런 활용도를 더 높여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작년도부터 인식확산 교육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2013년도에 나온 영화 허라고 하는 영화고요. 거기에 초반부에 약 한 1분 정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조금 안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2013년도 영화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이 정도 되는 게 앞으로 5년 후까요, 10년 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는 아마 한 2, 3년이면 아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만다라고 하는 그 PC에서 여성분 목소리, 사만다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로 보면 이제 STT 기술들 들어가고 뭐 이런 거겠죠. 기기학습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오드르라고 하는 주인공은 작가입니다. 작가. 주로 이제 글을 쓰는 친구고, 그래서 LA 위클리라고 하는 재미난 그런 기사들을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글을 쓰려고. 이제 과거 같으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거기도 키워드 검색을 하면서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재미난 거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활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만다가 하도 좀 봐도 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LA 위클리 뭐 메일이 되게 많네 라고 하는 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메일을 저장하고 있지만 절대 읽어보지 않죠. 뭐 그렇네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살짝 보면은, 보시기 우측 측면에 보면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실제로 STT, 즉 스피치 텍스트라고 해서 대화를 텍스트로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테오드르가 말한 것을 사만다가 이해해야 되니까.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챗봇이라든지 자연어 처리가 가장 많이 들어갔겠죠. 자연어 처리 기술이.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BPM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처리하려면은 나름대로 얘가 지능형으로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RPA라고 하는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실제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거는 저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데이터를 기반하는 거, 몇 개는 재밌고 몇 개는 재미없네. 이거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저런 세상이 올까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일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금융회사도 사실은 영업점 지점에서 대화형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형 플랫폼이란 뭐냐면 상담을 하는 동시에 단말기에 화면이 올라와서 실제로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보이스에서 키워드들을 뽑아서. 사실 이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가보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들을 거기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의료 기록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런 게 조만간 2, 3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주요 관심사항은 역시 이제 사실은 제가 저기 RPA 테크놀로지사라고 했지만 저런 관심사항은 RPA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BPM 툴이라든지 마이닝 회사라든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이 주로 관심 있는 거는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프로세스. 이렇게 커다랗게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예산들을 투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RPA 뭐 용어상의 차이긴 하지만 뭐 RPA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도 지능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동화 측면에서의 엔터프라이즈 모습을 보면 궁극적으로 보시기에 제일 위트, 휴먼 레이어, 즉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그 아래쪽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우리가 이제 RPA 로봇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컨 레이어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세 번째 레이어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트렌드고, 지금 대부분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아키텍처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역시 이제 포레스트가 이제 예측하기를 2023년 정도 되면 한 14조 마켓이 될 것 같다. 아주 긍정적이죠.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들을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이제 디지털 혁신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도 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디지털이 이제 뉴딜의 하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이유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 디지털들에 대한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제나 아니면 코비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원가 절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아주 직장 생활 초반에 제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짜고 짭니다. 안 짜는 데가 없거든요. 계속 짭니다. 마른 수건 계속 짜라고 하시고 윗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코스트를 리덕션 시킬 수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그 RPA 또는 이런 자동화라고 하는 아젠다가 최초에는 IT 아젠다, 지금은 디지털 아젠다, 지금 초입 일부 나오는 데가 HR 아젠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업무 재편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제가 참 피부에 와닿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인재를 양성하라고 하고 무기를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냥 인재만 양성해라. 그럼 인재만 양성하라고 하면 뭐만 하냐면 교육만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은 좀 없애고 실제 고가치 업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가치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테크놀로지사들이 플랫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의 챌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심화나 기술 확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 6, 7가지들의 그런 기술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드머니가 없으면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남하고 합종연행을 해서 그냥 팔을 건지 아니면 계속 어딘가 가서 구해올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즘에 이제 한 3년차 정도 된 회사가,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한 군데서 받았는데 로봇에 대한 재사용과 그리고 쉐어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IT로 전산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화두로서 각각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린 거는 국내 시장 현 주소 약 한 3가지 정도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RPA 테크놀로지 마켓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중에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도 포함을 해서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5가지 슬라이드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5장 정도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본다면 커다랗게 한 5꼭지 정도로 그냥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퍼포먼스를 잘 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과제와 자산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화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떤 회사도 자산화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융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게 인쇄돼서 나간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작년 말에 이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성과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금 한 2년 정도 이상 RPA를 도입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맷집도 단단해지셨다. 우리 회사는 이랬을 때는 지금부터는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타겟 놓고 타겟을 맞춰가는 이런 성격의 어프로치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휴먼 워크포스를 어떻게 하면 이제 디지털 워크포스로 업무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 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룸은 버텀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탑다운으로, 그래서 경영진께서 의사결정을 해서 본부별 고를 어사인해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게 공격적인 도전을 받고 계시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컨트리뷰션인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편이 되려면 보시기에 보면은 업무 가치가 높은 데가 있고 약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보시기에 왼쪽 그림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밸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제가 소속된 회사도 저도 실제 일을 할 때 가끔씩은 1년차처럼 일을 하고 가끔씩은 의사결정하고 연말에 이제 야단 맞을 때는 성과 가지고 야단 맞을 때는 이제 파트너로 이제 야단을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은 지금 업무 성격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렇게 휴먼들이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데, 조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실제 업무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우측 측면,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게 이제 지금 재무부서, 파이낸스 부서의 이제 사례인데요. 제일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저런 업무들은 상대적 저가치 업무라고 해서 업무를 이제 다 로봇으로만 하는 이런 성격으로 그런 재편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국내도 저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사례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기사에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례죠. 디지털 혁신을 이제 단순히 이제 RPA는 저도 사실 요즘에 최근에 질문할 때 요거 한 3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저는 어떻게 TFT를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성격의 이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업무 개선 쪽으로 연결하고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전환해 드리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자산화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례는 이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요게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재무회계부서의 회계 쪽 사이드의 업무 프로세스 맵입니다. 회계 쪽에 아주 표준화된 그런 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 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오토메이션 쪽, 어떻게 하면 휴먼 쪽, 어떻게 하면은 세미 휴먼 쪽,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하는 거고, 각각들이 실제로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까 말씀 올렸던 퓨처 오브 X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 허 영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할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처한 위치가, 포지션이 도입 준비하거나 이제 막 도입했어, 또는 요거는 어제 저녁에 막 만든 거여서 정리가 없더라고요, 슬라이드에.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한 장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입기다 그러면은 이제 막 도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한 1년 됐어, 이런 데는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기술 경험을 많이 해 주십시오. 보유하고 계신 RPA 테크놀로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능에 대한 경험들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큰 꿈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과제 위주로 해서 진짜 좀 재밌네, 그리고 실제 사용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 요 정도만 하셔도 어쨌든 거부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조금 발전은 해야 되겠는 거죠. 이때는 이제 확대 전략이라든지 인식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병행이 될 텐데, 보통 이런 경우 하려면 한 1년 정도 우리는 좀 맷집을 쌓고 한 2년 정도 했다, 이 정도가 아마 요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과제를 충분하게 많이 확보하십시오. 과제를 가능하면 많이.
그래서 뭐 지난주인가요? 뭐 은행의 그 신문 기사에 나왔잖아요. 186개 과제. 186개 과제는 사실은 저희가 뽑을 때는 약 한 400여 개, 500여 개에서 까여가지고 그걸로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들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팀의 일도 아니고, 업무 담당자 일도 아닙니다. 그랬다고 또 IT 부서 일도 아니고요. 어쨌든 많이 참석해서 느끼는 것들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무 모델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회사들이 막 만들다 보면 우리 회사 과제 예를 들면 50개 만들었어. 그래 절감 시간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만 시간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는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는 어떤 모델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발전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에 대한 경험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신 그 회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 기술 회사도 있으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RPA 외에도 OCR 관련된 거라든지 챗봇이라든지 기계학습이라든지 뭐 BPM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융합해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내공 좀 다졌다. 한 2년 넘었다. 3년 됐다. 그리고 자꾸 윗사람이 RPA가 이게 끝이야? 이런 말 자꾸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있는 인사팀, IT팀, 뭐 예를 들면 전략팀, 디지털 팀처럼 온고잉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모델, 퓨처오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가치라고 해서 저런 부분들은 뭐 RPA 하는 사람이 저런 것들을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없겠죠. 저건 인사부서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 회사는 금융회사인데 제가 3월 달에 한번 뵀었는데 거기에는 RPA 추진을 인사팀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정리해서 결국은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들은 과연 RPA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2년 후, 3년 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은행에서 일하다가 좀 많이 어르신들께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그분들 용어로 보면은 이제 포인트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하시죠. 항상. 우리 지향점, 도착점을 뭘 보고 하는 거야 도대체가. 너는 일을 과제 100개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자동화하려고 하는 게 너의 목표야? 그럼 나한테 좋아지는 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화두를 던졌을 때 과연 2, 3년 후에는 우리는 과연 이걸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저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업무하실 때도 그런 점들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